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이 금요일이니까 이거 드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 한 입 물면 바삭하는 이 맛, 이 달리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맥주의 단짝 친구이기도 하고요. 국민 간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으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뭘까요? 네, 이건 그냥 부르면 안 되고 네. 높여야 합니다. 네, 그렇죠. 정답 치느님. 맞습니다. 네. 치느님이죠. 이 과거에 닭 요리하면 백숙과 삼계탕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튀긴 닭, 치킨입니다. 국민 간식, 국민 야식 칭호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 치킨은 말씀하신 대로 치킨과 하느님이 더해져서 치느님 반열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런 치킨, 요즘은 이 새로운 치킨 아닌 치킨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 닭고기 대체육으로 만든 노치킨 너겟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저는 콩고기로 만든 그 약간 소고기 맛 나는 것 같은 그런 건 먹어봤는데 네네. 닭고기 대체육은 처음 들어봐요. 예,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대체 단백질 식품이란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제조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대신에 식물 추출이나 미생물 발효 방식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맛과 식감을 내는 식품을 뜻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건강한 먹거리와 채식에 대한 관심이 전 세대에 걸쳐서 높아지면서 육류를 대체해주는 식물성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고기가 대체육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닭고기 대체육도 많아졌고 식품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대체육을 꼽으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슈 픽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소고기나 닭고기 대신에 대체육을 먹는다면 좋긴 하겠는데 이 치킨 러버로서 네. 과연 같은 맛이 날까? 네. 이것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먹어봤습니다. 먹어보셨어요? 예, 저는 안 먹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품 후기를 찾아보면 맛있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이 미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마이크로프로틴으로 만든 건데 조직 구성이 실처럼 가느다란 형태를 가져서 닭가슴살과 비슷한 데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식물성 고기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실제 고기와도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고기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 이렇게 네. 식물성 고기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는 좀 채식한다고 하면 너 되게 유별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법한데 하지만 점차 채식을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위한 전문 메뉴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채식 인구는 15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 10년 전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런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체육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모두를 위한 고기로 재탄생한 건데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환경과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갖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뭐 환경이나 동물에 관심을 갖고 좀 보호하자, 환경 보호도 하자 이런 네,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2030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소비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변화가 더 거세졌는데요.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가치 소비랑 환경적 가치를 필수로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식의 경우에는 단순 소비만으로도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이 알려졌죠. 동물을 잔인하게 도축 학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요 배경이 됐는데요.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로 윤리적인 소비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면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큰데요. 최근 수년 사이 조류 독감과 구제역 등 축산 질병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업들도 미래 먹거리로 꼽고 뭔가 개발을 할 것 같아요. 네, 당장 마트에 가도 이 대체육으로 만든 상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부쩍 제품이 많이 늘었는데요.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다퉈서 다양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수입 제품에 불과했지만 직접 제품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 것들도 많습니다. 최근 농심은 비건 식품 브랜드 베지가든을 론칭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풀무원 역시 식물성 지향식품 선도 기업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유행에 민감한 패스트푸드 업계 롯데리아, 버거킹, 서브웨이, 노브랜드 버거 등은 대체육을 이용한 버거나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가 더 많아졌죠. 패티는 콩과 밀, 단백질 등을 조합해서 만들었고 소스는 대두를 사용을 했습니다. 빵도 식물성 재료로 만들었고요. 먹어봤는데 정말 대체육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요거는 저도 먹어봤어요. 대체육 네. 햄버거 먹어봤는데 네. 이게 소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먹을만하다, 맛있다 정도의 느낌이 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국내는 어떻게 보면 이런 대체육 시장이 시작 단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는 이미 상당히 시장이 크죠. 네, 코트라에 따르면은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19년 47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6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10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 영국, 중국, 독일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2천만 달러로 규모가 작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는 시장 규모가 작고 문화 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알게 되고 좀 의외였던 게 대체육이 보통 가격이 좀 더 싸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육이면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일반 식품 대비해서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아서이기도 하고 대체 단백질이 각종 식물성으로 재배열돼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코 그 재료의 단가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식물성 식품에 대한 연구 역사가 짧아서 해외랑 대비해서 기술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정부의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어서 유용한 경제 용어를 쏙쏙 골라 소개해드리는 뉴워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은 채밍아웃이라는 걸 준비를 해봤어요. 아, 이슈픽에서 아까 다뤘던 이슈랑 좀 비슷해가지고 네.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건 그죠? 알겠네요. 채식주의자 커밍아웃. 그렇죠. 네. 채식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뜻의 이 커밍아웃이 더해진 말인데 본인이 채식주의자다 이렇게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채밍아웃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념에 따른 선택이지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참 까다롭고 예민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한동안 사실 채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주변에서 왜 굳이 하냐, 그렇죠. 또는 뭐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육류를 좀 섭취를 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네. 선입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식물권까지 따지는 인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자임을 알리는 게 선뜻 꺼려지기도 합니다. 실제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고기를 먹지 않는 동기나 배경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과 좀 다른 사람 취급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당장 우리가 회식 메뉴를 고르려고 할 때 뭐 팀 내 누군가가 나 고기 안 먹는다, 생선 안 먹는다 이런 취향을 공개를 하면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식 개선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네, 누군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식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에 꼭 필요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